저는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친절함을 곁들인 인간관계는 깊은 관계보단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편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남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에겐 제 자유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쓸모를 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저는 대기업 1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최근에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또 저는 30대 1인 가구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건 수많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만의 개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고수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절한 개인주의자의 마인드셋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회사, 가족, 친구, 어느 집단에서 회의감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크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저의 생각은 모든 개인주의자의 생각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건 제 인생 전체에서 관통하는 생각인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가 실제 내 생활에서 편하게 돌아갈 때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내 일에 능률도 올라가고 돈도 잘 모을 수 있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인간관계도 편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라고 밝히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외롭고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요즘에는 개인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개인주의는 집단주의에 반하는 것,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다, 정이 없다, 이런 것들이죠. 쉽게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부장님이 오늘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번개로 회식을 가자고 합니다. 나는 가기가 싫어요. 딱히 재미도 없고 내일 컨디션 영향을 받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는 참여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럼 나는 단체 활동을 저해하는 사람일까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옆 팀의 김대리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돌립니다. 나는 김대리와 딱히 접점은 없었고 옆 팀이라서 얼굴을 알고 눈인사만 몇 번 한 사이입니다. 결혼식도 안 가고 추기도 안 하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정말 개인주의자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개인주의는 타인의 간섭 없이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사고방식이에요. 타인이 나를 터치하지 않기를 바라듯이 나도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남의 생각이나 취미나 취향 같은 걸요. 저는 이 사회 안에서 이기적인 개인주의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친절함을 선택했습니다. 친절한 개인주의자의 핵심 마인드셋을 3가지로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우라고 말한다. 거절을 할 줄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은 하지만 상대의 감정까지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베푸는 거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왔을 때 합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거리 조절을 잘한다. 너무 가까워도 피곤하고 너무 멀어지면 단절이 되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친절한 개인주의자로 사는 3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선 만들기. 나를 지키기 위한 이 선을 만들어 두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단체 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되 넘어서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같은 경우엔 공식적인 회식은 참여를 하는데 비공식적인 번개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참여를 한다. 그렇게 정할 수가 있고 내 업무 영역 외의 일을 부탁을 받았을 땐 지금 당장에 내 업무에 지장이 간다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지 말기. 내가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또 남에 의해서 바뀌는 걸 원하지 않듯이 남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혹독하게 대하는 상사가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걸 기대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동료가 그 마음을 바꾸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다른 사람의 취향이나 취미, 생각도 그 사람의 것이니까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내 행복 먼저 생각하기.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많습니다. 상사는 내가 야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빠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오래 다녔으면 좋겠고 엄마는 내가 가족을 꾸리길 바라고 애인은 내가 양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들을 다 생각을 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누리면서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개인주의자들이 냉소적이고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 공간이 먼저 지켜진다면 타인을 먼저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친절한 개인주의자로 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번아웃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이 높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효율적입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주의자로서 나를 지키면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이제는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하고 1인 가구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어 두고 좋은 사람들과는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개인주의자들의 생각이 생소하게 들리거나 저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아 나도 이런 생각했는데 라고 반가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했던 경험도 떠오를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사회화된 버전을 가지고 생활해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외롭지 말라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이상 친절한 개인주의자의 생각이었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